오늘 이 시간에는 기타 채권 채무 중에서 선급금과 선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급금과 선수금은 상품을 주문하고 주문한 것 자체는 회계상에서 거래가 아니죠. 주문을 하게 되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거래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문한 거에 대해서는 거래가 아니지만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계약금을 받게 되면 선급금이나 선수금이라는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는데요. 먼저 선급금은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미리 계약금을 지급하였을 때 사용하는 자산 계정이 되겠습니다. 선수금은 상품을 매출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았을 때 사용하는 부채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 차변의 선급금이라는 채권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했다가 주문한 상품이 도착하면 차변의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고요. 미리 지급했던 선급금, 차변에 있던 선급금을 대변회몰에서 상계처리하고 나머지가 외상거래일 때는 나머지 금액을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품 주문 계약금을 미리 받았을 때는 대변의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회계처리했다가 주문 계약한 상품을 발송하게 되면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이 발생하고 차변의 상품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했던 부채를 차감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선수금 차감하고 나머지가 외상이면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주문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 차변의 선급금, 그리고 주문 계약한 상품을 인수했을 때는 차변에 있는 선급금을 대변회물에서 상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상품 주문 계약금을 받았을 때는 대변의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했다가 주문받은 상품을 발송하게 되면 대변에 있는 선수금을 차변에 보내서 상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급금과 선수금에 관한 예제 문제를 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4번 보시면 다음 거래를 분개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삼성상점에 A 상품 200만 원을 주문하고 이 주문한 것 자체는 거래가 아니죠. 근데 계약금 2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대변에 당좌예금, 그리고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차변의 선급금이라는 채권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삼성상점에 주문한 상품이 도착해서 인수했습니다. 삼성상점에 주문한 상품이 도착해서 인수했으니까 차변의 상품인데 계약금을 차감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어요. 근데 인수은이 2만 원이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되었죠. 이 인수은이 2만 원은 매입원가 200만 원에 포함시켜서 차변의 상품 202만 원. 그리고 예전에 지급한 선급금, 계약금이죠. 이 계약금을 차감하고 잔액을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차변의 선급금을 대변에 보내서 상계 처리하고 200만 원 중에서 선급금 2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대변에 외상매입금 회계 처리하시고요. 인수은임 2만 원은 이미 차변에 상품 취득원가에 포함시켰죠. 그리고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2만 원 자산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이 서로 연결된 거래인데요. 3번은 영동상사에서 상품 40만 원을 주문받고, 얘는 거래가 아니죠. 그리고 착수금 40만 원, 착수금이니까 계약금이죠. 계약금 40만 원을 송금수표로 받았죠. 송금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40만 원, 그리고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미리 받은 계약금은 대변의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 보시면 영동상사에서 주문받은 상품 400만 원을 발송했습니다. 발송했으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착수금 40만 원은 대변의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금을 차감하고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착수금을 차감했으니까 대변에 있는 선수금 차변에 보내고 나머지 400 중에서 40만 원 계약금 받은 거 선수금 상계 처리했기 때문에 나머지 360만 원은 월말에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시고요. 발송운임이죠. 발송운임 2만 원을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매출할 때 운임은 운반비로 회계 처리하죠. 차변의 운반비 15만 원, 대변에 현금 1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인수님은 차변 상품 매입 원가에 포함시켰죠. 그리고 매출운임은 차변의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별도로 회계 처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시운임은 원가에 가산한다. 그 다음에 매출 시운임은 운반비로 처리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업원 단기 대여금과 예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종업원 단기 대여금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금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도 해서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원의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에서 차감한 금액, 이런 근로소득세라든가 건강보험료, 조합비 이런 것들요. 그래서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은 예수금으로 여기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급여 지급 시 차감하는 조건으로 갑을 해준 경우는 직원에게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에게 갑을 해줬을 때는 차변에 단기 대여금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가요. 급여 지급했을 때 대여한 금액을 차감하겠죠. 대변에 단기 대여금 채권 소멸시키고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돈은 대변에 예수금 처리했다가 납부하게 되면 차변에 예수금 부채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그다음에 보험료 이러한 금액들은 예수금으로 처리했다가 납부를 하게 되면 차변에 예수금 보내시면 되는데요. 소득세 같은 경우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대로 납부를 하게 되겠죠. 근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돈의 회사 부담금까지 같이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의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때는 대변에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납부할 때는 차변의 예수금이나 부채가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금액 중에서 건강보험료의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15번을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예제 15번은 직원의 급여에 가압을 해준 돈, 급여에서 차감하기로 가압을 해준 돈,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과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예수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지급 시 차감하기로 하고 종업원에게 현금 30만 원을 가압을 해줬습니다.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차변에 단기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한국상에는 판매용 컴퓨터니까 상품이죠. 판매용 컴퓨터니까 상품인데 이 상품을 매가는 30만 원이고 원가는 20만 원인데 급여에서 차감하기라고 종업원에게 제공했어요. 직원에게 줄 때는 원가를 주겠죠. 그래서 대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고 보통의 일반적인 거래들은 적요 입력을 생략하는데 시험 보실 때요. 이렇게 대변의 상품 나와 있는 타겟정 대체는 적요번호 8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대변의 타겟정 대체를 등록해 주셔야 되는데 이 타겟정 대체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수업 때 집체교육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용 컴퓨터를 급여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직원에게 제공했으니까 대변의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이렇게 급여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판매용 컴퓨터 즉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차변의 단기 대여금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업원의 급여가 150만 원 중 가불금이 50만 원입니다. 이미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게 30만 원, 20만 원에서 50만 원이었죠. 이 50만 원. 소득세 원천징수분 3천 원. 건강보험료 6천 원을 차감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급여 150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총액으로 차변의 급여 150만 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고요. 가불금은 차변의 단기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죠. 대변의 단기 대여금 채권에 소멸시켜주면 되겠고요. 소득세하고 건강보험료 6천 원, 즉 9천 원을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대면에 원천징수액은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 나머지 99만 1,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됐죠. 대면에 현금 99만 1,000원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급여에서 차감한 소득세 등 원천징수분 3,000원을 현금 납부했어요. 소득세 3,000원 원천징수했죠. 그러면 3,000원을 차변의 예수금 부채 차감시키고 대면 현금 3,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5번 보시면 급여 지급 시 차감한 건강보험료 12,000원. 근데 이 12,000원은 사업주 부담분이 포함되어 있죠. 건강보험료 원천징수분은 6,000원이었어요. 근데 납부할 때는 12,0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원천징수한 6,000원하고 사업주 부담분 6,000원을 포함해서 12,000원이 현금으로 납부됐으니까 대변에 현금 12,000원. 그리고 원천징수 한도는 6,000원이죠. 그래서 차변에 예수금 6,000원 회계 처리하시고 보험료의 회사 부담분은 차변에 복리후생비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는데요. 보험료의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시고 국민연금의 회사 부담분, 사업주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는 구분하셔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은 출장 가는 사원에게 여비를 계산 지급했을 때, 계략적으로 계산한 추산 지급액이죠. 이 추산 지급했을 때는 직원이 출장 가서 얼마를 사용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를 사용할지 모르고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가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십니다. 그리고 출장 간 사원이 내용 불명의 송금액을 보내왔을 때는 대변에 가수금, 임시 부채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출장비를 지급했을 때 처리하는 임시계정, 가수금은 내용 불명의 송금액을 처리하는 임시 부채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과 가수금 모두 임시 계정입니다. 자, 그래서 출장 여비를 계산 지급했을 때는 차변의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셨다가 출장 간 사원이 돌아오면 대변의 가지급금 회계 처리하시고 그 금액이 가지급금보다도 여비교통비를 적게 사용했을 때는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출장 간 사원에게 계산 지급한 금액은 가지급금 처리하셨다가 출장 간 사원이 귀사해서 정산하게 되면 정산액은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하시고요. 남은 돈은 현금으로 다시 정산을 받아야 되겠고 부족한 돈은 다시 현금으로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내용 불명의 송금액을 받으면 대변의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셨다가 이제 외상매출금 회수나 상품 주문 계약금으로 밝혀지면 대변에 있는 가수금을 차변에 보내고 외상매출금 회수했으니까 대변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자산이 감소하고 상품 주문 계약금은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지금과 가수금에 관한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에게 출장을 명하고 출장 여비 계산액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변 현금 60만 원. 그리고 출장 여비 계산액은 차변의 임시 계정인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셨죠.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출장 간 사원이 귀사해서 계산 지급한 60만 원. 차변에 가지금 처리되어 있죠. 이 60만 원 중 여비로 정산한 58만 원, 이 여비로 정산한 58만 원 여비교통비 회계 처리하셨죠. 그리고 60만 원 중에서 58만 원이 여비로 정산됐기 때문에 나머지 2만 원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출장을 보낼 때는 차변의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셨다가 출장 간 사원이 귀사했으니까 가지급금에 대해서 금액이 정산이 됐죠. 그러면 차변의 가지급금 대변에 보내서 상계 처리하시고 사용한 돈은 여비교통비. 나머지는 현금을 되돌려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2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3번은 출장을 마치고 귀사한 사원으로부터 여비를 정산한 결과 4만 원이 부족해서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근데 계산 지급액이 30만 원이었어요. 그럼 차변에 가지급금 30만 원 회계 처리되었겠죠. 그래서 정산을 했으니까 차변에는 가지급금 대변에 보내서 상계 처리하시고 4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지급했다는 얘기는 여비교통비로 34만 원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여비교통비 34만 원 회계 처리하시고 부족한 금액 4만 원은 현금으로 추가로 지급했으니까 대변 현금 4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십니다.
그렇죠? 4번과 5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시면 출장 중인 사원이 내용 불명의 송금수표를 보내왔어요. 그러면 송금수표는 현금 처리해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현금 50만 원 회계 처리했는데 이 현금으로 처리한 50만 원이 내용 불명의 송금수표이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대변의 임시 계정인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 간 사원이 귀사해서 위의 송금액 35만 원은 상매출금을 회수한 거고 잔액은 상품 주문 계약금으로 판명됐어요. 내용 불명의 송금액을 받았을 때 대변의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했죠. 근데 가수금에 대한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대변인 가수금 차변에 보내서 상계 처리하시고 50만 원 중 35만 원은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을 감소시키시고요. 나머지 15만 원은 상품 주문 계약금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상품 주문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은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품권 선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상품권 선수금은 백화점이나 서점 등에서 고객으로부터 미리 현금을 받고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죠. 그래서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대변의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회계 처리하셔야 합니다. 상품권은 거래 인식 시기를 상품권이 발행된 시점이 아닌 상품권이 회수된 시점에 매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발행하고 현금을 받게 되면 차변의 현금이란 자산의 증가로 회계 처리하시고요. 상품권을 발행했으면 대변의 상품권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는데 이 상품권 선수금은 부채 계좌입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받고 상품을 매출했으면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이 발생하고요. 발행한 상품권이 회수됐기 때문에 차변의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부채를 감소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결산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자산 등이 소실되어서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그 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처리하는 임시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소실되어서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차변의 미결산 처리하셨다가 금액이 확정되면 미결산 임시 계정을 상계 처리하시고 차변의 미수금 회계 처리하시는데요. 이 미결산 금액보다도 확정된 보험금이 많으면 대변의 보험 차익이 발생하고요. 미결산 금액보다도 보험금을 확정된 금액이 적게 되면 재손실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품권 선수금과 미결산에 관한 중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열매 10만 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았죠. 현금으로 받다 차변 현금. 그리고 이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상품권을 발행한 금액이기 때문에 대변의 상품권 선수금 부채로 회계 처리하시고요. 2번 보시면 상품 95만 원을 매출하고 했으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 95만 원이죠. 그리고 20만 원은 상품권으로 받았어요. 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대변의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부채의 증가인데 상품권이 회수됐으니까 차변의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가 되겠고요. 나머지 75만 원은 자기합수로 받았어요. 자기합수는 현금 처리하셔야죠. 차변 현금 7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3번은 상품 23만 원을 매출하고 30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매출액은 23만 원인데 30만 원의 상품권으로 회수됐기 때문에 잔액은 현금으로 되돌려졌죠. 그래서 상품 23만 원을 매출했으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 23만 원. 상품권 선수금을 회수한 것은 30만 원이죠. 차변의 상품 선수금 30만 원. 그리고 나머지 7만 원은 현금으로 되돌려줬죠. 대변 현금 7만 원 이렇게 회계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미결산 금액들을 분개를 해볼 텐데요. 수금사원 윤동현이 거래처에 외상대금 7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이 되었죠. 그래서 재정보증인에게 배상을 요구했는데요. 일단 윤동현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대변의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고요. 일반적인 거래라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와야죠. 근데 현금이 들어오지 않고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보증인에게 변상을 요구했어서 재정보증인이 금액을 지급할 때까지 차변의 미결산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또
거래 관계가 있는 인천상점에 대한 250만 원이 상환기간이 경과됐는데 지급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 상환을 청구했거든요. 그리고 소송 비용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럼 일단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겠죠. 그리고 소송 비용 3만 원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고요. 금액이 확정되거나 할 때까지는 미결산 처리해야 되겠죠. 나중에 결국 이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기타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은 뭐 자주 발생하는 거래는 아니고요. 3번 화재에 관한 거래도 자주 발생하는 거래는 아닌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장부가 700만 원의 건물과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화재로 소실됐습니다. 80만 원이. 그럼 대변에 건물 700만 원, 상품 80만 원. 대변에 상품이 같기 때문에 타겟인덱스에 들여 등록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780만 원에 대해서는 차변에 미결산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는 차변에 미결산 780 회계 처리하시고요. 다음 보시면 보험회사에서 이 화재 손실액 미결산 780만 원에 대해서 보상액을 850만 원으로 결정을 지었어요. 그러면 금액이 확정됐으니까 차변에 미결산 780만 원 대변에 보내시고요. 미결산 금액보다도 미수금 금액이 많아요. 확정이 되었지만 아직 보험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받을 때까지는 차변에 미수금 850만 원 회계 처리하시는데, 근데 미결산 금액보다도 보험 보상액을 많이 받게 되어서 대변에는 보험 차익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화재로 소실된 기계장치 500만 원, 감가상각누계액 350만 원에 대해서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시도원가 500만 원, 감가상각누계액이 350만 원이니까 미결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은 150만 원이겠죠. 근데 보험회사에다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차변에 미결산 1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되었을 텐데 보험회사로부터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있는 미결산 대변에 보내시고요.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통지만 받았지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 미수금 회계 처리하시고, 미결산 금액보다도 확정된 보험 금액이 30만 원 적죠. 그 금액은 화재로 인해서 생긴 손실이기 때문에 차변에 재해손실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채권 채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차용서를 받고 돈을 빌려줬을 때는 차변에 대여금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차용증서나 약속금을 발행하여 대금 등을 운영자금 등을 빌리면 대변에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을 회수하게 되면 이자와 함께 회수하게 되면 대변에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차입금을 갚으면서 이자 비용도 같이 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거래 이외의 외상거래가 발생할 수 있죠. 상거래일 때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데, 또 받으럼 지급어음, 어음거래일 때는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데, 근데 상거래 이외에 토지나 건물, 비품 등을 외상으로 판매했을 때는 어음을 포함해서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상품 이외의 물건을 구입을 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했을 때는 어음을 포함해서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주문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 차변에 선급금 처리하셨다가 주문한 상품이 도착하면 차변에 있는 선급금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가 외상이면 외상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상품 주문 계약금을 받게 되면 대변에 선수금 처리하셨다가 주문한 상품을 발송하게 되면 대변에 선수금 차변을 보내서 상계 처리하시고 나머지 금액이 외상이라면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원에게 갑을 해준 돈은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직원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라든가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 징수하게 되면 대변에 예수금 처리하셨다가 납부하시게 되면 대변인 예수금을 차변에 보내서 상계 처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 보험료의 원천 징수분 외에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는 차변에 복리후생비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 사업주 부담분의
국민연금을 납부하셨을 때는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뭐 본인 부담이 있고, 금이 있고 회사 부담금이 있는데 보험료의 회사 부담분은 보험료세, 국민연금의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입금과 가수금은 출장비를 지급했을 때는 차변의 임시계정인 가지입금을 회계 처리하시고 출장 간 사원이 내용 불명의 돈을 보냈을 때는 가수금이라는 대변의 가수금이라는 임시 부채 계정을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대변의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발생하고요.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권 선수금이 회수되면 그때 매출로 인식하고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부채를 감소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미결사는 화재로 인해서 자산 등이 소실돼서 보험회사에다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임시로 미결산 처리했다가 금액이 확정되면 미결산을 대변에 보내시고요. 미결산보다도 금액을 많이 받게 되면 보험금을 많이 받게 되면 대변에 보험 차익, 적게 받게 되면 재손실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손에 관한 기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